당신은 혈당의 진짜 적이 설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맞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음식들, 심지어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음식들조차 설탕 한 스푼보다 더 큰 혈당, 급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60세 이상이라면 이런 음식들이 거의 매일 식탁에 올라옵니다. 당뇨병, 당뇨 전 단계 또는 단순히 노년의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이라면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위험은 당신의 접시에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당이 치솟고 이유 없는 피로, 흐릿한 시야, 식사 후 어지럼증을 느낄 때야 비로소 문제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예방하기엔 이미 늦고 치료만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심지어 권장되는 흔한 음식 5가지가 마치 사탕처럼 혈당을 급등시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무도 당신에게 이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대안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하세요. 이 리스트는 당신의 식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것이고 어쩌면 다음 식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자유를 주고 이 경우에는 당신을 보호합니다. 흰쌀밥, 노인 식탁에 보이지 않는 정 많은 사람들이 흰쌀밥을 건강하고 완전한 음식으로 여깁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죠. 그렇죠? 하지만 당뇨병과 노인 건강을 생각할 때 흰쌀밥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흰쌀은 몸 안에서 순수한 설탕처럼 작용하며 설탕 한 스푼만큼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이건 위험과 가까운 게임입니다. 중요한 점은 흰쌀이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의 대부분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화가 너무 빨리 되어 몸이 준비할 틈도 없이 혈당이 급등합니다. 결과는 혈당이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효과가 나타나며 피로, 짜증, 나른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노년이라면 이 급등과 급락은 심각한 위험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밥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한 대안은 현미밥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줍니다. 또 다른 훌륭한 선택은 퀴노아입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맛도 좋죠. 꽃양배추, 쌀밥을 시도해 본 적 있나요? 마늘, 양파, 허브로 양념하면 놀라울 정도로 맛있고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흰쌀밥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찐 채소와 닭고기, 구이, 생선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함께 먹어보세요. 이 조합은 식사의 혈당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상식적인 과학이자 노년 건강을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 실제 사례로 72세 헬렌나 할머니는 접시에 흰쌀밥 절반을 호박볶음으로 바꿨고 단 2주 만에 혈당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변화는 작았지만 효과는 강력했죠. 때로는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게 비결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미가 같은 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곡물이 어두울수록 영양소와 섬유질이 더 풍부합니다. 덜 정제된 좀 더 거친 현미를 찾아보세요. 포만감도 더 크고 당뇨 관리에도 더 좋습니다. 게다가 적게 먹어도 더 오래 배고프지 않죠. 또한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요. 기장, 메밀, 흑미. 이런 것들은 노년의 식단에 새로운 맛을 더하고 혈당 급등 없이 즐거움을 줍니다. 새로운 맛을 시도하는 건 영혼까지 젊게 만듭니다. 60세가 넘었다고 누가 혁신할 수 없다고 했나요?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흰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흰빵.
아침 식사에 가짜 친구 따끈한 프랑스 빵에 버터가 녹아내리는 모습, 저항하기 어렵죠. 알아요. 하지만 흰빵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사랑받는 단골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조용한 함정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진 흰빵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사탕과 다를 바 없습니다. 흰빵은 거의 즉시 소화됩니다. 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이건 설탕으로 위장한 거야. 바로 혈액으로 보내버리자. 그 결과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혈당 급등, 그리고 에너지 저하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쁜 점은 이게 매일 아침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빵을 영원히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택을 바꾸는 거지 즐거움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100% 통밀빵을 드셔보셨나요?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흡수를 느리게 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또 다른 멋진 대안은 바라 곡물빵입니다. 맛도 좋고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라벨을 꼼꼼히 읽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중 곡물빵을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성분이 여전히 흰 밀가루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비결은 통밀가루가 성분 목록 맨 처음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반에 두고 오세요. 진짜 건강한 빵은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68세 알미르 아저씨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는 매일 아침 흰빵을 먹다가 호밀빵 한 조각과 삶은 달걀, 아보카도 한 조각으로 바꿨습니다. 결과는 에너지가 오래 지속되고 혈당이 안정되었으며 심지어 하루 동안 배고픔도 덜 느꼈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맛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통밀빵을 토스트해서 병아리콩 페이스트에 올리브 오일과 오레가노를 뿌려보세요. 아니면 화이트 치즈에 토마토와 바지를 곁들여도 좋아요. 몸과 마음을 모두 채워주는 조합이죠.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지 않으면서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섬유질은 당을 천천히 방출하며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노년에는 신진대사가 예전 같지 않아 고혈당의 위험이 커집니다. 아침, 식사에 자주 등장하는 빵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다음은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혈당을 망치는 또 다른 함정을 알려드릴게요. 과일 주스입니다. 심지어 천연 주스라도 말이죠. 과일 주스. 모든 걸 망치는 달콤한 오해 오렌지 주스 한 잔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과일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100% 천연 과일 주스조차 혈당 급등을 유발하는 진짜 폭탄입니다. 왜냐고요? 과일 주스는 과일의 프럭토스를 모두 농축하지만 균형을 맞춰주는 섬유질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스를 마실 때 당신은 4-5개 과일의 당분을 한 번에 씹지도 않고 제동 장치도 없이 몸이 처리할 시간도 없이 섭취하는 겁니다. 이건 신진대사의 터보 모드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최악의 의미로요. 결과는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 췌장이 당황하며 당뇨병이 고마워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하지만 주스를 싱크대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하세요. 황금 같은 팁은 간단합니다. 과일을 통째로 드세요. 가능하면 껍질까지. 물고 먹는 오렌지는 몸에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씹는 과정, 섬유질, 소화 시간. 이 모든 게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시원한 음료를 원한다면 레몬을 넣은 차가운 물에 민트 잎이 몇 장을 추가하세요. 아니면 카모마일이나 히비스커스 차를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소화와 수분 보충에 도움을 줍니다. 노년 건강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죠. 또 다른 아이디어, 통째 과일, 오트밀, 계피를 넣은 스무디. 섬유질, 포만감, 맛 한 잔에 모두 담깁니다.
70세 셀리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천연 포도 주스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딸기, 식물성 우유, 치아씨드, 아마씨로 만든 스무디로 바꾸자 2주 만에 혈당 급등이 크게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점심때까지 배고픔을 덜 느꼈다는 겁니다. 흔한 오해는 천연이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뱀의 독도 천연이지요. 안 그래요? 문제는 출처가 아니라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섬유질 없는 주스는 브레이크 없는 차가 언덕을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운전석에 있어야지 조수석에 있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많은 노인들은 물 대신 주스를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큰 실수입니다. 진짜 수분 보충은 순수한 물로 해야 합니다. 주스는 무해해 보이지만 자주 마시면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건강해 보이는 음료를 이야기했으니 다음은 아침에 당신의 혈당을 망치는 또 다른 놀라운 음식입니다. 활력과 건강을 약속하는 시리얼입니다. 시리얼. 영웅처럼 보이지만 악당처럼 행동하는 아침. 식사 시리얼 상자의 화려한 색상과 비타민 풍부, 에너지 가득 같은 문구를 눈여겨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이 공장제 시리얼이 사실은 건강식품으로 위장한 사탕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설탕, 색소, 방부제가 가득하고 섬유질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시리얼들이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혈당 급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침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죠. 혈당이 너무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며 노인은 피로, 짜증, 이른 배고픔을 느낍니다. 이런 아침 식사는 하루 전체의 균형을 망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절대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색색의 독을 진짜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리는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을 현명하게 조절합니다. 더 정교한 걸 원한다면 귀리, 견과류, 무설탕, 코코넛 가루, 계피로 만든 홈메이드, 그래놀라는 진짜 기능성 잔치입니다. 혈당에 불쾌한 놀라움을 주지 않으면서요. 통곡물 시리얼도 있지만 여기서도 경고, 라벨을 꼼꼼히 읽으세요. 설탕이 처음 3가지 성분에 있다면 도망치세요. 무세올탕을 내세운다면 더 의심하세요. 말토덱스트린, 옥수수 시럽 같은 예쁜 이름으로 숨은 설탕이 있을 수 있습니다. 74세 테레사 할머니는 늘 상자 시리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귀리에 으깬 바나나, 황금 아마씨, 계피를 곁들이자 혈당이 안정되고 배고픔도 줄고 심지어 기분까지 나아졌습니다. 몸은 좋은 대우를 받으면 빠르게 반응합니다. 비결은 조합에 있습니다. 치아씨드나 참가에 같은 씨앗, 딸기나 껍질째 사과 같은 저혈당 지수 과일을 추가하고 플레인 요구르트로 마무리하세요. 이건 하루를 똑똑하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맛있고 간단하고 저렴하죠. 진실은 광고는 설득하지만 현실은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노년에는 몸이 더 이상 식이 실수를 참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음식이 자연스럽고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포장 적고 영양 많고 색소 적고 생명 많고 흔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다음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자가 무해하다고 믿지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흰 감자, 한국인의 접시에 숨어있는 함정 삶은 감자, 부드러운 메시드 포테이토, 오븐에 구운 감자에 올리브 오일을 뿌린 것 누구나 좋아하죠. 특히 노인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흰 감자는 무해해 보이지만 일상 음식 중 혈당 지수가 가장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가정식으로 위장한 함정입니다. 흰 감자의 높은 혈당 지수는 혈당으로 빠르게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몸에 포도당 주사를 맞은 것처럼 예고 없이 혈당이 치솟습니다. 더 나쁜 건
많은 노인들이 감자를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여기고 먹는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혈당을 급격히 조용히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구마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훨씬 낮아 현명한 대안입니다. 또 다른 훌륭한 선택은 단호박으로 탄수화물이 적고 비타민 A와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과감히 도전하고 싶다면 꽃양배추로 메시드 포테이토를 만들어세요. 가볍고 맛있고 노인 건강에 친화적입니다. 실제 사례, 흰감자 메시드 포테이토를 꽃양배추 메시드에 올리브 오일과 넛맥으로 바꿔보세요. 또는 고구마를 로즈마리와 마늘과 함께 구워보세요. 이런 작은 조정은 맛있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먹는 즐거움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식탁은 여전히 다채롭죠. 더 현명한 선택일 뿐입니다. 76세 마를리 할머니는 늘 점심에 삶은 감자를 먹었습니다. 영양상담 후 단호박에 올리브 오일과 파슬리를 곁들여 먹기 시작했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집에 놀러온 손님들에게 음식 칭찬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양념 맛까지 더 좋아지는 것 같죠. 흰 감자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떤 요리에서는 정말 필수니까요. 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리 후 식히세요. 이 과정은 저항성 전분을 형성해 소화를 느리게 하고 혈당 영향을 줄입니다. 거의 할머니의 비법 같은 간단한 기술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노년에는 매 식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포도당 민감도는 장수 품질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 접시를 채우기 전에 생각하는 건 과장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더 의식적인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접시를 넘어섭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이에 따라 몸이 음식에 반응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해해 보이지만 혈당을 망치는 5가지 음식을 알게 되셨으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중 몇 개가 아직 당신의 일상에 있나요? 이제 접시를 다른 눈으로 바라볼 때가 아닐까요? 노인 건강은 약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 아침, 점심, 저녁에서 시작됩니다. 식사 후 피로를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그 나른함, 흐릿한 정신, 약간 흐려진 시야. 많은 경우 혈당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가장 슬픈 건 대부분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행동으로 바뀔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정보로 이제 무엇을 할 건가요? 예전처럼 계속 먹을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서 소개한 대안을 시도해 볼 건가요? 혈당이 안정되거나 증상의 롤러코스터를 피하는 차이는 쌀을 바꾸거나 아침빵을 바꾸는 것처럼 간단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다음 영상을 따라오세요. 저는 노년의 삶의 진짜 차이를 만드는 음식, 습관, 비법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걸 압니다.